흥미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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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란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작가이신 오정은 작가님하고 하브루타 전문 강사이신 전미령님 나와 계세요. 그럼 우리 멋진 게스트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자,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정은이고요. 방송 작가 했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고요. 한참 쉬다가 최근에 다시 팟캐스트랑 블로그 쪽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초대받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파주댁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하브루타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는 하하쌤인 전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하하쌤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네, 재밌네요.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화가 나면 화쌤으로 바뀐다. 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화화쌤이라고 해요. 그러시구나. 네, 그게 더 재밌네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거 사심 질문인데 저희 방송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는 팟캐스트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루시아님이 한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봤고요. 남궁은 그 블로그 마케팅 하셨던 강사님 나오셨던 거랑 그리고 기적의 손편지 윤성희 작가님 나오셨을 때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블로그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또 그 키워드가 맞으셔가지고 네네, 관심 있게 되더라고요. 아, 네. 남궁 강사님 거 들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패친이신 이봄용 작가님 스카노트 네, 저자님이신 그분 거하고 그다음에 영어영재연구소의 최정혜 대표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하신 엄마 자존감 공부 그런 거네. 기억이 남네요. 네. 네. 세 편이나 들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 중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기억에 남는 네, 것만. 네. 이봄용 작가님하고 패친이세요? 네. 네. 아우, 멋지시네요. 반가워하시겠어요. 네. 오정은 작가님 방송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포스는 거의 PD님 포스이신데요. 주로 어떤 방송 일을 하셨고 그때 방송 작가를 하셨을 때와 지금 이제 프리랜서 활동으로 아이도 키우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할 때와 지금의 할 때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때도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였는데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고 네.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동화나라로라고 예전에 엄마가 네.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시작했다가 이제 중간에는 텔레토비 영국에서 우리나라 텔레토비 네. 들여왔을 때 그때 텔레토비 작가 했었고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하다가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 하다가 그래서 이런 익숙해요. 녹음 뭐 이런 거는 제가 여기 마이크 앞에는 앉아보지 않았지만 녹음 시스템 이런 거는 되게 익숙한 풍경이어서 조금 편한 건 있어요. 잘 어울려요. 어쩐지 어색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를 또 제가 3명이거든요. 애국자시네요. 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래서 한 둘째 낳고 지난 시간이 한 10년 정도 그때는 이제 일을 완전히 손에서 놨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어떤 회사에 소속된 거는 최근이 이제 더 소속된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랑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쪽으로 글을 쓰는 것과 그리고 팟캐스트 지금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관심 있게 좀 제가 해봐야 할 업무가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런 또 루시아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공부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네, 다시 일하게 된 건 너무 행복해요. 네.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 저는 전미령 강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도 요즘 질문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하브루타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 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저희 아이는 책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아, 네. 참 바보스럽죠. 책으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전집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센터, 뭐 어디 학원 이런 데를 엄청 데리고 다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오면 두 아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말 안 들었니?부터 시작해서 혼이 나면 아이들이 이제 울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는 또 그거 보고 또 울어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모든 건 이제 접고 이제 육아책을 열심히 보는데 그때 아이들 키우는 그 육아책에 보니까 놀아줘야 된대요. 애들은 놀이가 밥이라는 거예요. 편혜문 선생님 책에도 나오듯이 놀이가 밥이라는 책을 보고 아 놀아줘야겠다. 근데 엄마가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어디서 배울게요? 블로그에서 배웠어요. 놀이를 글로 배웠군요. 그래, 네. 놀이를 글로 배웠어요. 네. 그래도 블로그에 있는 아이들은 어쩜 그렇게 순서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다른 걸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창의적인데요. 그래서 그걸 또 혼내다가 놀게 해준다면서 하고 이제 재료만 해줬더니 애들이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그러고 있다가 큰아이가 7살이 딱 되니까 이제 슬슬 뭐가 올라와요. 아래에서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애들은 뭐 수학도 선행하고 국어도 뭐 하고 뭐 완벽하게 다 한다는데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엄마표 공부라는 건 이제 관련된 서적을 막 읽게 되다가 질문하는 공부법 하르푸르타라고 전성수 교수님하고 양동일 이사님이 같이 내신 책을 딱 접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아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브루타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결국에는 아이들이 엄마를 성장시켰고 하브루타를 찾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정말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우리의 스승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듣다 보니까 결국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공부도 하는구나. 노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다 아이를 통해서 다시 배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 나이가 엄마 나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오정은 작가님이 육아로 잠시 일을 쉬셨다고 했는데 그 잠시가 거의 10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하던 일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하는 일들도 그 육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 육아도 경험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도전 정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준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10년을 놀았는데요. 네. 사실은 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사회적인 경력으로 봐서는 딱 단절이고 경력 단절 맞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한 아이를 키워내는 그 엄마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그것도 우리의 경력인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아이들 학교 들어가서 뭐 학부모회 활동도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지역 네트워크 뭐 이런 활동도 하고 또 성당을 다니면서 아이들 주일학교 또 같이 일을 봐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마로서의 경력인데 왜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질문이 항상 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주변에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노는 엄마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그런 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학부모회 활동하는 엄마들 중에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거 문 열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또 따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새롭게 시작하느니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워낙 하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마냥 논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구나라는 걸 이제 와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네. 멋있으세요 작가님. 네. 그렇죠. 결국에는 경력 단절이 아니었다. 네. 나는 계속 나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경단녀 계속 이래서 저는 제가 경단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 순간 계속 갈등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어도 되나?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주변에 일하는 여자들 보면 부럽고 돈 버는 것도 부럽고. 맞아요.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놀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걸로 충분히
내 재능을 또 살려서 할 수 있구나,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경력 단절이라고 안 하고요. 경력 이동이라고 해요. 네, 네, 네. 맞아요. 더 예쁜 그게 말로? 되게 공감이 네, 가요. 그러네요. 경력 이음도 있어요. 개발하신 그 말을 개발한 거 아니 그런 말들을 이제 있나요? 여성 쪽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예쁘게 네, 네. 고쳐서 잘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경단녀라는 이 발음에서 오는 기분 나쁨도 맞아요. 좀 네. 있어요. 멈춘다라는 네, 느낌도 뭔가 있고. 이렇게 끝난 느낌. 불편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같고 사실 그 육아가 더 힘들다는 거는 TV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것만 봐도 네. 차라리 일을 하지. 아이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3명씩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이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아이 한 명 키울 때 내가 뭐 한 30% 정도 인간 된다면 2명은 한 60% 되고 3명은 한 100%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인간 됐다는 건 아니지만 키운 그 연령, 그러니까 키운 인원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하여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인간 만들려고 이 아이들을 주셨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죠. 아 정말. 네, 성찰의 힘이 아주.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2명 키웠는데 60%. 저희는 60% 정도 됐고 저희 5명 낳으신 우리 엄마는 한 거의 신의 그렇죠. 경지인가요? 저희 엄마는 4명 낳으셨으니까 네, 120%. 네, 또 나올 수도 없고. 네, 도전 네,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정적인 사양. 네. 그러면 전미령 강사님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하브루타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하브루타를 제가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힐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하브루타 하면서 좋았던 점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강사라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그 성장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브루타를 연결해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또 작가님은 아이 열심히 또 키우시고 다시 하시던 일과 연결돼서 일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 얘기 들으시고 용기 내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보면서 많이 힘들고 이랬던 분들이 되게 용기가 나서 되게 다독다독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브루타를 시작하게 된 그것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제가 저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댁에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는 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 아이도 네. 남의 아이도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직업을 얻게 되고 맞아요. 굉장히 네. 좋네요. 그럼 방송 작가님께 제가 좀 사심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 작가님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 써주셔요. 너무 영광인데요. 저희가 콘텐츠 구성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네. 라디오 방송 작가 하실 때 그 콘티를 짜는 팁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콘티를 짜는 팁이요. 네. 일단은 정보가 많아야 돼요. 네. 정보 서치. 네, 정보 그러니까 많이 일단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걸 좀 차곡차곡 쌓아놓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내가 요런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아니면 어떤 게스트가 필요할 때 거기에 맞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루시아 선생님도 책 되게 많이 읽으신 거 같아요. SNS 보면 항상 책 얘기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속 서치하고 있는 작업들은 계속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그 전부터 많이 읽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책을 많이 저절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꼭 필요한 거, 뭐라 그래야 될까, 허수 아닌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골라내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찾았는데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시간이 맞아요. 더 많이 걸려요. 이 얘기가 진짠가, 뭐 이 모습이 맞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코딩 교육을 하면서 그 디지털과 연결돼서 뭔가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걸러내지 않고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진실은. 유튜브 보면은 연예인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것도 막 다 이렇게 기사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게끔 네. 이게 진짜 맞는가 질문하는 거죠. 아,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맞는가?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면 뭔가 정보를 또 찾게 되고 그걸 하다 보면 정보 찾는 능력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되고 네.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되게 깊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아는 분이 이제 책을 쓰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책을 기획하고 뭐 그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획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책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뭐 글이나 이런 것들을 섭외하고 같이 자료 찾고 이런 거를 조금 서브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책 안에도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책을 보면 당연히 책에는 100% 맞는 얘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랑 같이 했던 그 교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파고들어서 질문을 하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책을 또 찾아보고 그러면 계속 물고 늘어지다 보면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지금 약간 하브루타 비슷한데 그냥 끊임없이 계속 그걸 파고드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때 배웠고 그래서 아 이렇구나.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떠도는 정보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들 조금 배웠어요. 맞아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도 앞으로는 맞아요. 되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큰 능력이고 그것만 잘해도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칭도 오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질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미령 강사님. 저 전미령 강사님하고도 SNS 친구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벌써 20년. 이런 포스팅을 봤어요. 아니 뭐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으신데 벌써 20년째 연락하는 그 여중고생들하고의 인연이 있어서 궁금해졌거든요. 네. 어떤 제자들인지. 아, 방금 오정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보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그리고 다 찾아내셨어요. 스토커 수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번 맺은 인연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제 제가 결혼 전에 저의 전공이 한국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까면 갈수록 이렇게 제주들이 양판가요? 까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예고 다니고 그랬던 아이들이 제가 예고랑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인데요. 이제 벌써 똑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로 나타난 거예요. 계속 이제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면 그때 그 어렸던 중고등 때 양갈래 머리 걔네들도 여전히 따고 다녔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다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실지 알 것 같아요. 그 우정은 작가님하고 저도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었는데 그때 중1 막 그랬던 애들이 지금 결혼하고 그쵸. 아이 낳고 저랑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되게 맞아. 감회가 새롭고 막 그렇더라고요. 같이 늙어가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과거를 해보면 그분의 이력이 되게 궁금한데 인연이 저희요. 네. 일단 처음 만나고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당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강사님 따님이 제 대녀예요. 가족 같은 관계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코드도 잘 맞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잘 통하고 해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오정은 작가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보다 실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볼매라고 하죠. 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명하고요. 저한테 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생, 네 너무 행복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이 우정 방송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막 오글거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감사를 또 말씀해주시고 두 분을 모시니까 이렇게 또 훈훈해지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듣다 보니 정말 명언 제조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네. 작가님이시고 워낙 정보나 이런 거 서칭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기획력이 있으시니까
그 얘기를 들어도 쭉 기획하시는 그게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이분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주셔서 원래 본인 안에 있는 거는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아, 두 분의 우정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네, 저희도 루샤님의 우정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래 보이세요. 아니, 근데 그 별칭이 되게 어울리 드시는 것 같아요. 볼매. 볼매. 그쵸. 볼수록 매력 맞아요. 네, 맞아요. 볼수록 매맞고 싶어요. 네, 재치까지 쓰시고. 자, 그러면 우리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네. 다음 화로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죠? 물론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서칭하는 것이 내가 허수를 찾아내는 것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